And Son is in! What a strike, he's done it again, he's done it again! 현재 울버햄튼과 풀럼의 경기를 제외하고 13라운드의 나머지 경기들이 모두 끝났습니다. 울버햄튼은 현재 12위, 풀럼은 15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둘 다 상위권 싸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스날은 최근 브렌트포드를 1대0으로 극적으로 이기고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과 동점입니다. 토트넘은 이전에 4위였지만 에스턴 빌라에게 패배하며 그 자리를 잃고 3경기 연속 점수를 얻지 못해 11월 내내 26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에버튼을 3대0으로 이기고 24점을 획득했고 뉴캐슬은 첼시를 4대1로 꺾어 23점을 얻었으며 브라이튼은 노팅엄을 3대1로 이겨 22점을 얻었습니다.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토트넘의 순위가 6위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어려운 원정 경기인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인한 선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경기를 펼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승리를 희망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전반전의 성능은 매우 좋았지만 득점 기회를 활용하지 못해 경기 막판에 힘이 빠졌습니다. 특히 이번 패배로 토트넘은 2가지 슬픈 기록을 세웠는데요. 옵타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대0으로 앞서다가 3연패를 당한 것이 역사상 단 5번째입니다. 단순한 3연패가 아니라 선제골을 넣고도 역전패를 당한 것입니다. 스코카가 전한 또 다른 슬픈 기록은 리그 역사상 최초로 처음 10경기 무패 후 3연패를 당한 것입니다. 사실 부상자 명단이 1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경기력은 좋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니 정말 씁쓸합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애매한 판정으로 경기 진행을 망쳐버린 심판이 있습니다. 경기 시작 후 3분 만에 에스턴 빌라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위험한 파울을 저질러 퇴장과 페널티킥이 주어졌어야 했습니다. 에스턴 빌라의 카를로스가 몸집이 작은 길의 얼굴에 팔꿈치로 강하게 타격을 가했는데요.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퇴장과 페널티킥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하면서 에스턴 빌라에게 행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심판은 집중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판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VAR은 이를 확인했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판정이 잘못되었나요?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집중력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가 매우 운이 좋고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자신의 방향을 방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집중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정말 운이 좋았고 왜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리석군요. 왜 디에고 카를로스가 이 경기에 참가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는 정말 운이 없었습니다. 브라이언 길의 얼굴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운이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의 불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카를로스의 팔꿈치는 공과 전혀 상관없이 길의 얼굴을 공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카를로스가 퇴장당하고 토트넘이 페널티킥을 얻었다면 그들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1대0으로 앞서고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 시작부터 VAR 기술적 문제로 인해 이 상황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카를로스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벤탄쿠르의 부상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앞십자인대 부상으로 9개월 동안 토트넘에서 뛰지 못했고 이 경기가 그의 복귀전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복권은 인간 승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 재활과 회복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전반 24분 만에 거친 태클을 당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그라운드를 구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은 벤탄쿠르의 왼쪽에 있었지만 에스턴 빌라의 수비수 캐시는 공이 아닌 벤탄쿠르의 오른쪽 발목을 향해 태클을 했습니다. 이는 공을 뺏으려는 행동이 아닌 고의적으로 부상을 입히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페널티 박스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심판은 단지 옐로카드만을 꺼냈습니다. 9개월간의 긴 재활 기간을 거쳐 홈경기에서 복귀한 선수에게 상대방에게 주어진 옐로카드는 너무 가벼운 처벌로 보였습니다.
당시 벤탄쿠르는 고통을 견디며 계속 경기에 참여하려 했지만 약 5분 후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결국 벤탄쿠르의 복귀전은 전반전도 채 마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로메로와 비교되곤 하는데 로메로의 태클은 골대 앞에서 실점 위기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반면 캐시의 태클은 토트넘 진영에서 일어났고 그렇게 거친 파울이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공을 빼앗으려는 행동도 아니고 발목을 노리고 위험한 태클을 한 것은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히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외국 팬들도 매티 캐시에게 심한 비난을 가했습니다. 매티 캐시가 쓴맛을 봤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23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그중 대부분은 욕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팬들은 9개월 만에 복귀한 선수에게 그런 파울을 한다니 정말 악랄하다. 그는 마치 정신병자처럼 보인다. 그 태클은 공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매티 캐시, 넌 정말 나쁜 놈이야. 벤탄쿠르는 갓 복귀했는데 스포츠 정신을 모르냐? 다이어를 90분에 투입해 캐시에게 같은 태클을 해야 했다. 진지하게 캐시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왜 그런 끔찍한 태클이 있어야 하는가? 지난해에도 도어티를 다치게 한 사람이 바로 그였고 올해는 벤탄쿠르까지 다치게 만들었다. 그런 사람은 리그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위험한 태클에는 즉시 레드카드를 줘야 한다. 작년 4월 토트넘의 4위 달성을 위한 중요한 경기에서 도어티를 시즌 아웃시킨 그 선수가 바로 캐시였다니 믿을 수 없다. 그런 위험한 태클이 습관처럼 되었는데 왜 아직 리그에서 퇴출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유명한 타임스 신문의 마틴 하디 기자는 캐시를 겁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매티 캐시는 겁쟁이 같은 태클을 했다. 나라면 즉시 레드카드 3장을 줬을 것이다. 벤탄쿠르는 10개월 만에 부상에서 회복하여 경기에 복귀했는데 캐시의 태클로 다시 다쳤다. 경기는 전반적으로 훌륭했지만 캐시의 그 태클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위험한 태클로 경기를 망쳤고 후반전에 위독에게도 파울을 저질러 사실상 누적 경고로 퇴장당했어야 했다. 하지만 토트넘의 이해 제기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판정은 토트넘을 지지하지 않았고 캐시는 결국 정상적으로 다른 선수와 교체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꿈치로 얼굴을 치고도 카드를 받지 않고 갓 복귀한 선수의 발목을 차도 단지 경고만 받다니. 이건 정말 심판들을 모두 AI로 교체하고 VAR 시스템을 자동으로 바꿔 선수들의 안전을 더 보호하는 것이 낫겠다. 너무나 안타깝다. 인공지능은 편파적이지 않을 테니까. 심판들이 토트넘에게 정말 지나치게 했다. 이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